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 활동하시는 모든 정당에 이제 각각 한 분씩, 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만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좀 앞으로 부산의 발전 내지 또 우리나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이제 좀 토론을 해볼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을 이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진보당을 방문을 하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노동당, 또 다음 주 금요일에는 민생당 이렇게 방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당하고 아마 여성의 당은 오늘 중으로 또 다시 통화를 할 거고요. 근데 아쉽게도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부산시 지부가 없어서 이번에는 좀 참가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목적은 제가 그분들 이제 만나면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좀 이제 저희 방송에서 해왔던 그런 실질적인 그 선진 정치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한 환경 문제,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교육, 그리고 뭐 사회 불평등, 사회 안전망의 부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 희망사항은요, 이 모임을 한 번에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이제 모여서 초당적으로 의논을 해보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지금 환경단체, 시민단체,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그 부산 미세먼지 시민행동이라는 또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하고도 제가 연계를 시켜서 같이 이제 다 같이 좀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시민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산에 거주하시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참여하실 분이 있으시면 제 밑에 댓글에 이제 신청해 주시고, 또 지방분이시더라도 얼마든지 환영하고, 또 그 지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지방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 분권도 굉장히 그 후진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 제가 어떤 강연을 보니까 OECD 평균에 이제 보통 지방 자치권이랑 중앙이랑 보통 최소 50대 50 정도 되는데, 이제 예산 같은 것 경우도 우리나라는 거의 중앙이 8, 지방이 2 정도일 정도로 예산조차도 굉장히 불균형이 있는 데다가 그 지방 자치 권한이나 어떤 뭐 조례를 제정하는 거나 이제 지방 자체적으로 입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후되고 정근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고쳐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사실 그 지금 같이 한국이나 미국이 어떤 거의 과도 지배 체제에 가까울 정도로 이 그 사회의 그런 빈부격차라든지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이제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치계에서 아무런 그런 대안을 내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진정한 그런 그 북유럽이나 독일 사회의 그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룬 사회민주당 같은 3인당, 줄여서 3인당 같은 진보 정당이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균형적인 정치 발전을 할 수 있고, 비례대표제로 여러분들 우리 국민 모두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그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저희는 그 선진 정치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터무니없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뭐 기탁금 제도라든지 터무니없이 짧은 선거운동 기간 22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인 그 선거운동에 관련 법 조항 이런 것들을 선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외국 선진 정치국 사례를 연구 비교해 가면서 조정을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정근대적인 입시 위주의 그런 그 주입식 교육, 현재 4차 산업사 시대에 전혀 오히려 반대로 창의력과 학생들의 개성 이런 걸 말살하는 그런 정근대적인 교육을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개혁의 방법에는 제가 예전 방송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가장 이제 출발점이 이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모든 그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정당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가 의논을 하기로 했고요. 이제 그 제가 조금 더 참여를 그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정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이 과도 체제로, 과도 지배 체제를 우리가 과도 지배 체제를 손을 보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제가 미국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미국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지금 미국이 큰 대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데모나 폭력 사태가 이제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데모나 폭력 사태를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진압한다고는 하지만 잠깐 우리 강아지 진압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걸 군대로 지금 이제 거의 억지로 진압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폭력 사태나 데모나 항쟁의 원인을 파악할 이제 생각보다는 우선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잠깐만요. 진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사태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좀 딴 데 신경을 팔 거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폭력 사태나 데모가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폭력 사태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화가 났으니까 이런 걸 표출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그냥 해침으로써 그거를 사회에 이제 수동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1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고요. 사실 이런 과도적인 지배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나 미국은 이대로는 체제가 존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좀 과격한 그러한 그 시민의 반발 사태가 일어나서 오히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미국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계나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좀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아이고 얘가 정책을 펼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젠 더 이상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사회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의 그런 안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못할,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자건 가난하건 권력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태가, 우리가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요, 그런 사태들이 항상 일어났어요. 그런 과두지배 체제 하에 불공평한 그런 그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항상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이 딱 그런 나라로 가기 쉬운 구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사회로 가기 가장 지금 바로 문전 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미 그런 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끊이지 않고 있고, 사실 미국의 새로운 정당 그 국민의 당 피플스 파리는 매주 지금 그런 항쟁을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항상 이제 초청, 이제 줌 같은 걸로 초청 오는 이메일을 보고 가끔씩 회의에 참가하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는 조 바이든이나 도널드 트럼프 둘 다 사실 뭐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거를 다시 또 4년을 더 기다리고, 지금 뭐 당장 11월 달은 너무 급하니까 내년 4년을 더 기다릴 게 아니라 그러니까 4년 후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그런 아주 열망이 합쳐져서 이제는 뭐 계속적인 데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항쟁을. 또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집 앞에 찾아가서 데모를 하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거를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진보 방송들이 이제 또 그런 계획을 더 이제 알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 나라는 진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만약에 이대로 그냥 아무 정권이 바뀐다 해도 사회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그게 쌓이고 쌓이면 더 크게 폭발하잖아요. 지금은 자기를 그냥 자해하고 자살하고 뭐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아니면 아예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지거나 혐오해서 끝나지만은, 뭐 혐오 댓글에서 끝나지만 나중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잃을 게 없거든요. 이 사회에 대한 불만 말고는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격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 사회를 안전하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이 논리적이고 실리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진보 정당이 꼭 필요하고, 그런 정당이 있을 때에만 사회가 안전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부류들은 또 자기의 또 그런 성취감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그런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 자이건 가지지 못한 자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러한 그 선진 정치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고, 그게 거의 뭐 당장 문턱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미국에 제가 진보 그 진보 쪽에 있는 뉴스 채널 링크를 몇 개 남겨드릴 테니까, 사실 거기에서 좀 진정으로 그 100% 믿을 수, 진보 채널조차도 100% 믿지는 마세요. 네, 그게 또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중립적으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채널을 제가 여기 링크를 좀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시면 한국 사회를 조금 전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가 너무 비슷하게 닮아 있거든요. 그런 정당, 그 양당 독점제라든지 정치의 보수화,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 비례대표제가 아닌 승자 독식 제도라는 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모든 게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방송을 마치고 그러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정치, 사회에 내 문제다, 내 가족의 문제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 채널도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